안녕하십니까. 이온의 타워 힐링 스쿨.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10일 이상이죠. 자, 날씨 예보를 보니까 또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서 올 것 같습니다. 습하고 흐득지근하고 무겁고 칙칙하고 찝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많이 다운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밝은 메이크업이나 또 밝은 옷톤으로 조금 이렇게 화창하고 밝은 에너지를 조금 업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컬러를 다운시키면은 좀 그레이나 회색톤, 블랙톤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옷을 선택하실 때 입으시면 에너지가 더 다운이 됩니다. 약간 밝은 톤으로 입으셔서 보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의 지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대자연의 일부분이니까 대자연의 어떤 움직임 속에서 우리 마음 에너지조차도 이렇게 같이 함께 동요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간의 경금일간이 난조에 놓였습니다. 난조에 놓였을 때 어떤 인생의 우여곡절, 사건, 사고, 어떤 건강상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배운 무토와 기토 에너지는 난조에 이르렀을 때, 특히 여자 일간에서는 여자의 무토 난조, 기토 난조 같은 경우에는 간목인 남자 인연이 없다는 게 통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토일간 여자, 지질이 남편복이 없다 라는 어떤 이렇게 통계적인 그런 통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경금일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아주 건조하고 화기가 많은 열 속에 그 에너지 자체가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하면, 경금이라는 에너지는 바로 광산에서 채굴되어 나온 바로 그 원석의 상태입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 되기 이전에 원석, 다이아몬드라도 이렇게 재련되고 가공이 되지 않으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경금입니다. 그러면 음일간 또 신금의 에너지는 또 어떤 상태냐? 이것은 이제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금이든 뭐 다이아몬드든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온 상태에서 가공을 멋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나 물로 재련을 하고 단련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틀을 넣어서 디자인을 해서 멋진 제품으로 보석이나 어떤 필요한 생활 용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품이 된 상태에 음금이다, 신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우리가 몸적으로 표현하면, 경금은 어디에 들어간다 했습니까? 경금은 몸에서 장으로 들어갑니다. 대장, 대장, 장기 쪽에, 아시겠죠? 병으로 따지면 치질이나 장질환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금은 또 다르죠? 신금은 또 어디로 들어가냐면, 신금은 폐로 들어갑니다. 폐로. 그래서 신금이 약한 상태를 보여드는 폐질환 이상을 보이더라 라고 해서 신금과 경금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에 그 금이 많으면은 사주에 이 사람의 피부가 보면 대체적으로 까만 편이다, 까무잡잡하다. 우리가 보면 사람들 중에서도 유달리 이렇게 피부가 까만 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구릿빛 피부를 해서 아주 섹시하고 멋진 피부라고 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또 이제 하얀 피부를 약간 이렇게 고급스러운 피부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생각하기 다 나름이겠지만, 경금이란 에너지는 경금이 사주에 많다 할 때는 이분의 피부가 조금 까무잡잡한 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보면 신금이라는 에너지는 이미 가공이 된 원석이 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다, 신금이 또 사주에 많다 할 때는 피부톤을 이렇게 보면은 신금 같은 경우는 아주 맑다, 피부 미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이제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경금일간이 난조라는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생이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기토와 무토일간 난조가 됐을 때는 여자 입장에서는 거의 다 보면은 목인 남편 인연이 없더라라는 이제 어떤 총체적인 결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가 난조가 된 상태에서는 분명히 금과 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을이나 겨울이라는 대운으로 흘러주고 그 에너지가 나에게 적절하게 있을 때 숙이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적절하게 그 에너지의 어떤 일을 해낼 때 경금은 굉장히 이제 멋진 상태로 이렇게 발복이 됩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예를 들면 역행의 대운으로 흐릅니다. 자, 난조돼서 힘든데 봄, 여름 운으로 다시 흘러버립니다. 임묘진 사오미로 이렇게 흐를 때 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자, 상황에 따라서 모든 디테일은 또 다르겠지만 자, 이럴 경우는 징역살이 할 수 있다. 감옥에서 장기 복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경찰서를 가거나 법원에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감옥에서 징역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인생이 그렇죠. 자,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를 겪을 수 있는지 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 난조가 됐습니다. 경금일간이. 자, 그럴 때, 자, 1번에 지금 리스트 1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의 윤택함이 없으면, 자, 1번 차자입니다. 자, 이건 합격이다. 경금이라는 것이,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경금은 불을 봐야 보석이 되는, 금이다 했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딱 떴다 하면은, 자, 이 사람에게 불이 있나 없나부터 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원석에서 최고로 했기 때문에 불이라는 에너지로서 가공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금이 불이 필요한 사주지만 난조라는 아주 급격한 불기운에 쌓이게 되면 과하게 되는 거죠. 그죠? 과유불급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없는 거나 못하다. 그래서 넘쳐서 지금 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수라는 에너지에 윤택함이 없으면 수라는 에너지로서 화의 농도를 조정할 수 없다면 경금은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금이 불이 필요해도 불이 차고 넘치면 그것은 합격이다. 조절되지 않고 중화되지 않고 적절한 그 중도 중용의 자리에서 그 최고의 빛이 나는 거지 어떤 것에서도 이렇게 과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큰 이제 인생에 불편함,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합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 이해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은 화금상전이다. 화금상전에 간목이 투관됐고, 자, 이럴 경우는 초와 이별한다. 자,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화와 금이라는 에너지가 화금상전.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인상전이라 해서 기토일간 난조에 자, 재성과 인수가 자, 수와 불의 기운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다, 예민하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경금일간이 난조된 상태에서 화의 에너지와 금의 에너지가 비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상막하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금이라는 에너지는 화의 기운에 달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계속 달궈지고 있어서 금의 날들은 굉장히 예리하게 날이 선다. 자, 이럴 때 간목이 투관됐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남자일 때 금극목해서 목은 여자 아내가 됩니다. 자, 이 예리한 칼날에 간목이라는 여자 재성이 떴다 하면은 이 여자는 신경 건강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초와 이별한다. 또는 심하면 초와 사별한다. 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인코부부처럼 잘 살고 행복하게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연히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나의 인생에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모를 뿐이지 나의 사주 속에 그런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때가 되어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을 하면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초와 이별, 사별, 초라는 에너지가 내한테서 머무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조토는 생금이 못 되면 오히려 극작용을 한다. 자, 저는 이제 극작용까지 해서 질병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당연히 질병이 있겠죠. 자, 경금이는 일간에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수, 어머니. 자, 경금을 생해주는 것은 자, 토생금입니다. 여러분 상생하고 극하고 상극 상생 자 모두 외우십시오. 자 빨리빨리 외우셔야지 얘기를 할 때 빨리 알아듣고 이해도가 이렇게 높아갑니다. 아시겠죠? 상생 상극하는 거. 자 금을 상생해주는 인수 어머니는 토생금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조토를 얘기했습니다. 조토 건조한 토 화기가 있는 토. 자 지지에 보면 어떤 토들이 있습니까? 화기가 있고 건조한 토. 자, 미토와 술토. 그렇죠. 자, 천간으로 가면 무토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조토가 있으면은 토생금이 안 된다. 화가 많은 상태에서 토라는 에너지, 특히나 조토가 있다는 것은 토가 아니고 화다. 화가 불구덩이 화가 되어서 같이 화로 한 덩어리가 돼서 토가 화로 화해버린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금을 극해버립니다. 금이 화기가 너무 많으면 녹아버리죠. 형체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생금이 아니라 극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자, 당연히 이럴 경우에는 성격이 이제 예민하고 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난조사주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다 그렇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자 불기운의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라는 에너지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죠?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많다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참을성이나 인내심 쪽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 에너지하고는 상반되는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의 역마축이면 자 어제도 지지 이제 역마충을 얘기했습니다. 인신사해 에너지입니다. 역마라는 것은 자 역마라는 에너지는 저번에 또 설명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인묘진이라는 봄의 기운을 열 때 제일 첫 앞에 있는 에너지가 인입니다. 자 여기서 인을 하나 따고 자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에너지에 가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 역동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유술의 에너지 신을 땄습니다. 인신. 그 다음에 또 여름의 에너지가 뭡니까? 사오미죠. 사오미 대표 주자. 자, 사오미에서 제일 첫 번째 에너지 사. 여름의 에너지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마. 자, 움직임이 강한 그런 에너지다. 자, 여기서 사를 땄습니다. 인신사. 자, 이제 해자축, 겨울의 에너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자, 해라는 에너지가 딱 역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인신사해. 자, 앞에 그 네 개를 딱 골라서 인신사해, 역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난조된 경금일간에서, 자, 이 조토라는 에너지조차도 생금이 안 되고, 또 하로서 굉장히 난하고, 이 건조한 이런 에너지를 더욱더 불러일으키면서, 이 지지의 인신사해라는 인신충이나 사해충이나 역마충이 있을 때는, 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많다. 자, 아시겠죠? 인신사회가 다 있어도 그 인신사회가 충을 일으켜도 각각의 일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어떤 사건, 사고 유형은 다릅니다. 어제 기토일과 난조됐을 때는 지지의 인신사회 충이 있을 때는 자 투신자살의 에너지 거기다 기문에 어떤 운이 올라왔을 때 투신자살이라는 에너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금일간 난조가 됐을 때 인신사회 역마충이 일어나면 자 어떤 에너지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교통사고라는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자주 듣고 접하고 어떤 투신자살이나 자살에 대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런 사건 사고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너지 속에 모두 다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죠.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른다. 그 시기와 때만 다를 뿐이다. 자, 그 에너지가 저 말을 했을 때, 만났을 때, 이렇게 도킹됐을 때 사건이 불뚝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에 보십시오. 자, 간기능이 떨어지고, 간기능이 안 좋고, 두통이 심하고, 노안이 빨리 온다. 자, 경금에 지금, 경금일간이 난조가 됐을 때 왜 간기능이 얘기를 하고 노안이 오고 두통이 심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자, 일단은, 경금이 난조됐다는 것은, 경금이 지금, 경금이라는 도끼가 나를 계속 이렇게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을목이나 간목의 경우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는 간에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간목 같은 경우는 신경이나 정신이나 또 치매, 중풍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간 기능이 지금 안 좋다, 간 기능이 떨어진다, 간 기능 질병이 간의 경우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은 아주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간목이 그 경금이 열을 받고 있는데 을목이나 간목이 투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년이나 운에서 그 에너지가 목의 에너지 올라왔을 때는 간 기능 이상이나 안질이나 노안이 빨리 올 수 있고 또 어떤 신경 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 보십시오. 비견이 많으면 부인이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 비견이 많으면, 자, 경금에서 비견,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 나와 같은 존재. 자,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에너지입니다. 자, 경금이 많다는 겁니다. 자, 천간에는 경금이 뭐 두세 개 떠 있고 같은 에너지가 비견이 많다니까. 자, 지지에는 보면 그럼 뭐가 떠 있습니까? 신금이죠, 그죠? 신금이 비견에 들어가니까 천간에 경금과 지지에 신금이 여러 개가 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경금이 화기에 달구어져서 금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열을 받고 날이 계속 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여자인 목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자, 스쳐만 지나가도 나무에 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의 생명을 없애버릴 수 있다 라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남편을 인해서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경금일간이지만 경금을 통해서 그 육친, 나와 아우러지는 육친의 인간관계의 상태조차도 모두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주의 스토리텔링이죠. 사주라 해서 뭐 어떤 분들마다 다 다른 자기만의 칼라, 고유 칼라로 이렇게 어떤 상담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동화책을 읽어서 어떤 얘기를 듣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스토리텔링화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그렇게 현실감 있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마도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저만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제 경금 일간이 난조됐는데 이제 간목이나 을목이 떴을 때 또 간목이란 을목 에너지는 또 경금이 남자일 때는 부인에 들어갑니다. 자, 이 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또 몸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까 정말 그 상상매도 우리가 상상이 가는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여자 신약사주 남편 복 자식 복 없다. 자, 경금이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불이고 화극금이니까 나를 극하는 겁니다. 화고, 자, 자식이라는 거 보니까 금생수해서 생하는 거죠. 식신상관. 그래서 물입니다. 화와 물의 에너지에 어떤 인연이 없다, 복이 없다. 남편과 자식 복이 없다. 자, 이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경금이라는 여자가, 엄마가 자, 너무 화기가 많고 건조한 상태에 놓여서 어떤 생도 받을 수 없는데 물과 물의 에너지라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물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식과 인연이 모자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화라는 에너지는 이 경금 입장에서 화극금, 나를 극하는 존재니까 남편입니다. 당연히 난조된 이 상태에서 경금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존재다, 남편이라는 것이. 그래서 남편과 자식 인연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은 뭐 결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그죠? 결혼하면 남편과 자식이 동시에 생기니까. 자, 그렇죠.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으로. 자, 일간에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어서 한번 얘기를 또 계속 연이어서 하면 너무 많이 이제 흘러가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직접 만나든가 해서 또 많은 스토리를 한번 또 엮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야 하니까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에 보십시오. 자, 관살 혼잡의 역세 대운을 만나면 장기 징역 생활 할 수 있다. 자, 오늘 이거를 제가 이제 주제로 삼을 것입니다. 자, 관살 혼잡의 역세 대운이다. 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여자 입장 경금입니다. 경금일간이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관살이 혼잡됐다. 여자 경금의 관은 남편이죠. 나를 극하는 것이 관입니다. 자, 관살이 혼잡됐다는 것은 관의 기운이 많다는 겁니다. 섞여서. 자, 나를 극하는 것은 경금에서 화입니다. 화극금입니다. 자, 화의 기운이 많다는 겁니다. 천간에 병화가 떴거나 정화가 있거나 또 지지에 어떤 정화나 사화나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떠가 있습니다. 혼잡됐다는 건 3개 이상 남편이란 에너지가 많습니다. 여기도 남편, 정관 남편, 편관 남편, 지지에도 뭐 편관, 정관 이렇게 관이 많아서 자, 관살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도끼가 하나만 날이 서가 있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자, 여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데 자, 이 도끼 자체에 남자의 에너지가 열을 굉장히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열이 와도 힘든 상황인데 여러 개의 불들이 와서 나를 열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여자가 어떤 생활을, 어떤 인연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온 사주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 여자가 관으로 인해서 굉장한 화기를 받아서 열을 받아서 지금 금 자체가 녹아내릴 지경인데 대운마저도 역세 대운으로 흐른다. 자, 이 말은 자, 이럴 때는 금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있어서 나의 화기를 잠재워주고 나의 화기를 좀 빼줘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수 있는데 목과 화의 기운에 대운으로 흘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초년에 겨울이나 뭐 금대운이 짧게 들어왔다거나 자, 한 40, 50대부터는 이제 계속 목화의 에너지로 화의 기운으로 아니면 뭐 20대 초반부터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굉장한 활동기에 그런 이제 역세 대운으로 흘러갔을 때 자, 이 사람은 어떤 인연이 있느냐, 감옥에서 장기징역 할 수 있다, 장기 복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인생에 무슨 감옥 갈 일이 있을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 거다 하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사시다 보면은 물론 뭐 언제까지 몇 세를 중심으로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젊어서 경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돌아보니 나도 모르게 어떤 이 자국들이 생겨서 그 자국들이 나에게 어떤 싫지 못할 어떤 발목을 잡는 일로 변해버려서 내가 가는 길을 잡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제법 생깁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한 번씩 다시 깊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복역을 한다? 장기징역을 산다. 자, 이런 일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자, 이렇게 역세 대운이라는 에너지를 만났을 때 경금이 자, 이런 그리고 간살 혼잡에 대해서 사주 속에서도 간이라는 화의 기운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아주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운마저도 역세로 가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장기 복역, 장기 징역 살 수 있는 운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명상이나 이런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많은 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회 곳곳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어떤 교도소에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재화 프로그램이죠. 교화 프로그램이 많은데 자, 그때 이제 어떤 강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함께 가면서 많은 이제 복역하신 분들을 모범수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얌전하게 물론 생긴 얌전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분이 이 맹인이시더라고요. 시력이 안 보이십니다. 자, 원래 타고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감옥에 온 계기가 너무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이렇게 복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가 시력을 잃을 정도로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 하나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죽여버리는지를 저는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누명이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하지만 원래 그 누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나의 사주 속에서 내가 만드는 어떤 에너지의 씨앗들입니다.
자, 누구나 누명을 쓰는 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명을 당한 사람들은 누명이라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가족 대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한평생을 다 보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더 근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누명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부를 것이다. 내가 만든 씨앗들이다. 그 씨앗이 커서 열매가 되고 내가 수확을 한 것이다. 자, 세상에 어떠한 일도 내가 겪고 내가 맞이한 일들은 어떠한 일도 내가 만들지 않으면은 나의 에너지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어트랙션, 끼리끼리 이렇게 법칙입니다. 자, 분명히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 감옥 속에서. 자,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자, 경금이 난조가 돼 있으면 체질 자체도 굉장히 건조한 체질이다. 자, 난조된 경금뿐만 아니라 난조라는 에너지는 전부 다 피부 질환, 어떤 이렇게 그 건조한 상태에 항상 이 몸이 놓이게 됩니다. 화기가 많고 건조한 토 속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당연히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자, 우리 몸에서 수분이 증발되면 첫 번째 피부병이나 어떤 많은 질환들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건조한 체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경금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화기에 이렇게 달구어지다 보니까 자, 사지의 골절을 심하게 당할 수 있고 유행성 질병에 아주 민감하게 노출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경금이니까 아무래도 날이선 도끼가 자, 잘못하면 이제 간목이나 뭐 목들을 이렇게 칠 수 있죠. 자, 울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발 이런 데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기가 열을 많이 받고 있는 금의 경우에는 자, 을목 에너지는 수족 조심을 항상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에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경금 일간 난조가 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9개의 차트로서 리스트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습기가 많아서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꿈속에서 막 누군가 나를 잡으러 막 이렇게 쫓아오는데 나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아주 애를 먹는 꿈을 몇 번 꾼 적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그때 느낌이 딱 지금입니다. 오늘 날씨 또 총체적인 한 10일 정도의 날씨들이 어떻게 그런 느낌을 계속 주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날씨에 민감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순간 놓치지 않고 또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노력이고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제 주요 요점은 경금일간이 난조가 됐을 때 난하고 건조한 상태에 놓였을 때 수라는 에너지, 물이라는 에너지, 금수의 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 에너지가 대운이나 어떤 행련에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인생에 위험한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다. 징역 생활을 할 수 있다. 감옥에 가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또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보는 우리 인연들의 에너지가 그 나머지 채워줄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인생에 또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내 노력 100%로 인생이 운영된다면 우리가 남한테 잘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늘에게 땅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한 40%와 그리고 우리의 인연들의 어떤 노력, 우리를 도와주는 노력 한 30%, 그리고 대자연, 하늘과 땅의 에너지, 대우주의 에너지와 함께 자 30% 해서 자, 이 총체적으로 100%의 에너지가 아주 조화롭게 한 폭의 멋진 그림을 그려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을 열심히 40%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나의 인연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또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잘 대하다 보면은 사람의 에너지와 똑같은 대자연의 에너지에 순종하고 대자연의 에너지에 감사하는 에너지로 당연히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의 에너지는 아주 확장되고 폭이 넓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사수라는 에너지에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주라는 네 가지 기둥에 연월월시의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의 주인됨으로써 우리가 주로 우리가 그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인생의 창조자로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